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지금 한참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자유한국당이 국무총리를 불러다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하라는 등 장자연 김학의 사건 말고 드루킹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등 또 선거법 개정은 의회 무력화라는 등 아주 차근차근 헛소리들이 많이 하고 계신 듯합니다. 심지어 증거도 없이 대통령 딸과 사이에 대한 가짜뉴스까지 물고 늘어지기도 했다는군요. 아, 이분들 이러는 거 보니까 정말 선거법 꼭 개정해야겠다, 그쵸? 장자연 김학의 특검 아주 가야 되겠는데,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아, 네. 어제는 얼굴이 다 날아갔는데 오늘은 조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오늘 그래도 좀 눈곱이 있죠? 보이죠? 네. 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가 달라졌지? 지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한참이고요. 어제는 대정부 질문 어제도 역시나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또 대정부 질문을 직접 촬영하러 가신 우리 영상팀 기자 선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선배 말이 자유한국당 헛소리를 하루 종일 듣고 있으니까 완전 스트레스가 폭발할 것 같다고. 이게 진짜 우리는 잠깐 이렇게 기사로만 보잖아요. 영상 클립 하나씩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취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극심한 정신 건강에도 정말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촬영을 해 오셔가지고요. 우리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라고 보시기 편하라고 포인트 딱 잘라서 영상 편집을 해서 지금 올려주셨으니까 우리 민중의 소리에 올라와 있는 어제 대정부 질문 영상들도 한 번씩 조회수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것도 보기 정말 속 터지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어제 있었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이야기를 오늘 발칙한 뉴스의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당연하게 저의 정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시간이 굉장히 아깝기 때문에 다 지켜보진 않았고요. 올라온 기사와 영상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우선은 자유한국당이 어제 나름대로 작전을 딱 짜고 들어온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질문 서로 이렇게 섞이게 막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야기는 이 사람이 공격하고 어떤 이야기는 이 사람이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을 누가 할 것인가 이걸 나름대로 나누어서 작전을 딱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얘기 끝나자마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긴 시간 다 있진 않고 하고 오면 이제 분위기 잘했어 이렇게 박수치고 이게 작전을 지시한 게 나경원 원내대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잘했어 이렇게 박수치고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공격들이 제대로 잘 먹혀 들어갔었을까. 근데 올라와 있는 영상들 이런 것들 보니까요. 기사들도 보니까 글쎄 그분들이 생각한 그 공격의 포인트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뭘 하고자 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나와서 안건별로 질문을 하나씩 하는데 우리 그 질문들이 그 수준이랄까 그 유치함의 정도랄까 정말 보는데 속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하필 또 답변자가 참 이분이잖아요. 우리 또 뭐만 하면 이런 일 있으면 항상 나와서 상대방을 굉장히 머쓱하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이분 이낙연 국무총리. 이분도 답변자로 나오셔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헛소리 하시는 걸 굳이 또 더 유치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또 어찌됐건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나운서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말을 막 하고 있지만 아나운서잖아요. 이낙연 총리의 이런 화법은
뭐 애티튜드 이런 건요. 좀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이 좀 우아하게 구사하는 그 언어적인 능력도 그렇지만 그 앞에서 막 자유한국당 의원들 막 유치하게 막 초딩처럼 막 질문하는데 공격을 막 하는데 그 와중에 너무 혼자 기품이 있으신 거지. 그 앞에서 막 그러는데 저같이 이렇게 막 욱하는 성격이면 같이 막 아니 이것 보세요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 참 혼자 저 우아하게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막 하시니까 오히려 완전 딱 대비돼서 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좀 치졸한 질문을 하고 있는가 이게 막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게 참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이낙연 총리의 답변이 정말 더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맞는 말인 것 같고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다니까요. 이런 거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사실 뭐 이낙연 총리의 그런 화법도 화법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가 또 이낙연 총리 같은 사람이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했으면 약간 좀 덜했을 텐데 아무래도 또 이런 화법이 먹힐 수 있는 이유가 질문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유한국당 의원들 같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니까 더더욱 비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제 있었던 이 질문 중에 전희경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입법 장악의 정점을 찍은 선거법 개정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이낙연 총리에게 의회 무력화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셨다 그래요. 이낙연 총리에게 뭐라고 생각하냐? 의회 무력화, 입법 장악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이제 계속해서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낙연 총리가 그 우아한 화법으로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사람으로서 얘기하기 좀 그렇다 이렇게 선을 계속해서 그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자 결국 이낙연 총리가 지난해 12월에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했는데 그게 의회 무력화고 그걸 추진하는 게 의회 쿠데타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라고 작년 12월 15일에 귀당도 너네도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있었다. 너네 역시도 합의를 한 거다 라고. 아니 그게 의회 쿠데타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너네도 귀당도 거기에 포함이 됐다 라고 아주 제대로 팩폭을 날려주셨더라고요. 어우 속 시원해. 그러자 전희경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이걸 생떼를 부리기는 어쨌든 팩트니까요. 생떼를 부리기 약간 좀 그랬는지 당시 협상과는 다르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둔다라고 하면서 네 그런 사실 일단 밝혀준다고 하면서 그때와는 다르게 가고 있다고 하면서 서둘러 질문을 마쳤다고 합니다. 글쎄 그때와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때 얘기와 뭐가 달라졌는지 자유한국당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나? 정신의 상태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 질문부터도 그렇고 이렇게 생떼 부리는 것도 그렇고 아니 국회에서 지금 이걸 입법을 본인들이 합의를 해놓고 혼자서 생떼를 부리고 있으면서 이걸 총리에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도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것 자체도 너무 궁색한데 정작 이걸 또 물어봤다가 총리에게 참 그 우아한 화법으로 이렇게 팩폭을 당해서 깨갱하는 모습도 참 웃기고요. 하지만 더 어이없었던 것은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5.18 유공자 명단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던 주호영 의원. 진짜 너무 어이없는데 계속해서 이거 왜 안 하냐 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계속 막 따져 물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낙연 총리가 이게 법적으로 공공기관 기록물 보관 관련법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이걸 이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를 들어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거듭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법을 고치라고. 네? 뭐라고요? 아니 법을 고치는 건 행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입법기관은 댁들이잖아. 아니 행정부는 법을 지키는, 정부는 법을 지키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 역시도 정부는 법을 잘 지키라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참 이런 상황에서도 잘 타이릅니다.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또 할 말이 없었는지 다음 이야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요. 글쎄, 법을 이렇게 잘 모르셔서 그런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5.18 망언 하시는 분들 징계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 건지, 이렇게 뭐 명단 타령이나 총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호영 의원은 또 이 총리를 불러다가 대통령이 왜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 수사 지시를 대통령이 하냐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수사 개입 아니냐고 이렇게 또 따져 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엄중하게 수사를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라고 하는 게 수사 지시인가요? 아니 이게 지금 막 아무도 관심 없는 사건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수사하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이미 국민들로부터 요구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들불처럼 끌어올라서 온 국민들이 분노로 치밀어서 그래서 사실 이 지금 과거사위에서도 진상조사를 더 연장하게 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더더욱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제대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제대로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이 사고의 흐름대로 그냥 생각을 해도 상식적인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하냐라고 이제 따져 물으면 뭘 하자는 건지.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드루킹 재수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장자연 같은 거 말고 드루킹 재수사라고. 그러셨대요. 주호영 의원께서. 아니 드루킹 사건이야말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재판 중에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지금 대통령한테 수사 이렇게 해라 아니 재판 이렇게 해라 유죄를 내려야 된다 뭐 무죄를 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개입을 하라는 얘기신가? 이분들의 거의 뭐랄까요 이 상권 분립에 대한 그 이해도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장자연,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왜 개입하냐 수사 열심히 하라고 얘기한 것이 개입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은 왜 개입 안 하냐 그래요. 뭐지 이게?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개입 중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걸 지금 재판 중인데 거기서 재수사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개입 아니신가? 입법기관께서 사법부에 지금 너무 개입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참 정말 이상하리라 만큼 너무 수상할 만큼 장자연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 너무 지나치게 오버할 정도로 반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시죠? 저 어제도 그 이야기 드렸었는데 조선일보도 뭐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막 싫어하시는지 반발하시는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어제군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열심히 하라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다시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또다시 과거와의 전쟁에 칼날을 뽑았다. 과거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직접 지시했다. 동남아 순방을 다녀와 첫 일성이 결국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가는 검경 수사에 대한 지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들도 황교안 대표가 관련이 있다는 걸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도 인정을 하시는 건가? 아니 그런 의혹도 물론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니 이건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애저녁에 계속해서 그 요구가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장자연 사건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또 가져왔죠. 제일 위에 이거 보이시나요? 벌써 66만 6천이 넘어섰습니다.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그 밑에도 또 다른 청원도요. 배우 윤주 씨
이 신변보호 청원도 35만이 넘었고요. 김학의 관련한 청원도 12만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만큼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가 너무나도 컸던 부분이고, 재수사를 하라는 게 이건 뭐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서 이거 재수사해, 이거 황교안 대표랑 관련 있어 재수사해,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토록 계속해서 청와대 답변 기준이 뭐 20만 명 훌쩍 넘어서도록 계속해서 지금 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버닝썬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과 관련한 청원도 이미 2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뭐 재수사 정도를 넘어서서 국민의 10명 중 7명이 김학의 장자연 사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 사건이 지금 뭐 10년이 넘었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분에게는 과거의 옛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10년이 지난 일이라 하더라도 그때 묻어뒀던 그 진실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토록 높다는 거죠. 국민들의 이 요구가 여기까지 차올라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행안부 장관이며 같이 나와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거듭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런 사건들은 여성단체들이 대표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꼽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 등 1033개 단체 소속의 여성 회원들이 지난 15일에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적인 여성인권 사안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폭력 의혹, 그리고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한 바 있습니다. 아니,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왜 지난 3월 8일에 여성의 날에요, 장미꽃을 이 소속 의원들에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나눠주면서 대한민국의 여성 성평등 지수가 아직도 매우 낮다. 여성의 문제는 단순히 삶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이고 인류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며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는 척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성 단체들에서, 그리고 온 국민이 이런 문제,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무슨 이 정부가 기획해서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적폐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이 사안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으신 것 아니냐, 아니면 애써 모른 척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 문제도 그렇지만 반민특위 망언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과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글쎄 애써 그 말에 대해서는 반민특위가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대충 해명도 아닌 해명하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던데, 아직도 그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 명확한 사과 없었던 겁니다. 그죠? 아무리 모른 척 다른 얘기하면서 넘어가려고 해도 지금 그 발언으로 역사학계는 물론이고 항일단체 연합에서도 나경원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기사를 또 가져봤는데요. 항일단체 연합에서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 국회의원 사퇴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들의 연합인 이 항일 독립 선양단체 연합이 지난 18일에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민이 반민특위로 분열됐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고 하네요. 이 단체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들의 연합체인 이런 단체에서조차도 항일단체 연합 이런 곳에서 명확하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망언이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제대로 짚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국민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재반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단체에는요, 김상욱 의사 기념사업회,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3.1 독립유공자 유족회 등등 독립운동 기념회가 연합해서 구성된 단체라고 합니다. 이런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모른 척 하실 일인가요? 뭐 이뿐만 아니고요. 역사학계에서도 이게 참 이게 지식인들이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국정교과서 하면서 지식인들과 완전 척을 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역사학계 쪽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역사학계에게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망언, 반민특위 망언과 관련해서 역사학계가 대대적으로 규탄하고 나섰다는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등 29개 주요 역사학회 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5.18 반민특위에 대한 5.18 그리고 반민특위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대국민 사과와 역시 국회 징계를 촉구했다고 하네요. 공공선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들이 공공선에 봉사해야 할 정치인들이었나요? 아무튼 그런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략을 추구하기 위해 민주적 공동체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꼈다. 5.18의 의의와 반민특위의 노력에 대한 부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할 민주적 공동체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역사학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야, 완전 제대로 된 일침이 아닌가, 그죠?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고 이 우리 역사의 경험을 너무나도 소중히 기억하고 존중하는 이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이야기들. 뭐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5.18에 대한 망언을 징계조차 안 하고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고 또 국회 총리 불러다가 5.18 명단 까라 이런 얘기를 거듭 또 뻔뻔하게 하고 있고 거기다가 아직까지도 반민특위 망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명하는 일조차 없는 그런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뭐 자유민주주의 어쩌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걸 뻔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역사학계가 대한민국의 역사학계가 제대로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뭐 아무런 말도 없으시고 계속해서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안 된다고 그러시고 선거법 개정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더더욱이 우리가 선거법 개정 꼭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등등의 사건 역시도 끝까지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벌써 1시가 됐네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갑자기 또 미세먼지가 안 좋아져서요. 이따 오후에 비도 온다고 하고, 여러모로 날씨가 굳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